이 40대 남성과 성관계를 가져서 임신한 중학생,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됐는데요. 이대로 판결이 확정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영화 오아시스입니다. 아파트에 혼자 있는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 여성을 성추행하는 것으로 첫 만남이 시작되지만 결국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랑하게 된 사이라도 앞선 성추행 범죄는 사라지는 것일까? 우리 형법에서는 엄연히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4일 여중생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조모 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피해 여중생 A양은 재판에서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사랑한 사이였다고 판단한 겁니다. 피해자가 13살 이상이고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재판의 핵심인데 1, 2심은 조 씨에게 보낸 편지보다 A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각각 12년과 9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180도 뒤집힌 겁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허위로 쓴 것이라고 증언을 했고 설사 피해자가 편지 쓸 당시에 사랑의 감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범행 이후의 사정이기 때문에 이미 성립한 강간죄를 무죄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는 통상적인 간음죄가 아닌 위기에 의한 간음죄, 즉 조 씨가 A양을 연예인으로 데뷔시켜줄 것처럼 속여 성폭행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이 뒤집히는 경우가 희박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뉴스와이 배삼진입니다. 어른이 중학생을 임신시켰으면 처벌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질문일 텐데요. 그렇다면 제도에 허점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판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박수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처벌받는 건 4가지 경우입니다. 먼저 폭행 협박을 통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을 때 아동 청소년 강간죄로 중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자유의사에 따른 관계라면 문제는 좀 더 복잡해집니다. 13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가해자에게 속아서 관계를 맺었다고 인정돼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로 처벌하려면 금품 등을 대가로 주었다고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처벌을 받습니다. 일각에서는 술, 담배도 만 19세까지 할 수 없게 하면서 성행위에만 관대하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기준을 높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작정 나이를 16세로 높인다고 하면 또 다음에 또 그런 문제가 있어. 왜 16세와 19세 차이가 뭐냐. 또 이런 말도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진정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한 건지, 가해자의 꼬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재판부의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나이 의제강간이 되는 그 나이를 무조건 좀 더 올려가지고 처벌을 다 하기보다는 법관이 정말 이 아이가 정말 진심으로 동의를 했는지 부분을 잘 판단을 한다면. 일반인의 법감정과 동떨어졌던 이번 대법원 판결. 국민은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등법원에 상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박수윤입니다.